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 LS 워티는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분명히 반영해서 주가가 끝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오늘의 주제는 패시브 자금을 다시 한번 더 이해하자. 목이 안 좋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혹시나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조금 기침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게 조금만 이제 이야기를 해도 기침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오늘 또 이야기도 후반대로 좀 넘기도록 할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나왔던 전자공시 사항이죠. 자, 전자공시 사항 한번 들어가 봅시다. LS 머티리얼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LS 전선 아시아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요. 임원들과 주요 특정 증권, 이것만 기억합시다. 얘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이 LS 머티는 이날 조정을 받습니다. 어제죠. 이유가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자, 이거죠.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미확정이라고 나오죠. 우린 여기서 하이엠케이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조인트 벤처죠. EV 배터리 시스템, 오스트리아, 유럽. 자, 우리가 전기차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유럽입니까? 유럽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이엠케는 본격적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뭘 한다? 기계장치를 양도한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개월, 1개월 후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린 볼 필요가 있는 게 하이엠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LS 알루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시상 보시기 전에 이 LS 알루코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가 의미하는 바는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울트라 캐퍼시티는 어떤 뜻이죠? 휴대폰을 비교를 하게 되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00만 회 이상 충전과 방전을 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이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충방전을 할 때마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이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5천만 원짜리 차를 이렇게 우리가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5년마다 뭘 한다고 했죠?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처음에는 100% 완충해서 이렇게 가는데 조금만 운행하고 되면 3개월 후에는 빡빡빡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울트라 캐퍼시티는 그 단점을 개선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의 울트라 캐퍼시티를 다루는 LS 머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LS 알루코가 나오죠. 알루코는 어떤 뜻일까요? 알스코라고 해도 되고 알루코라고 해도 됩니다. 결국은 알루미늄을 다룬다. 자, 전기차는 무거워요. 생각보다. 왜? 배터리가 무거워요. 배터리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고 배터리를 감싸는 게 무겁다는 겁니다. 이걸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게 되면 가벼워진다.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한 4명, 5명 더 타는 느낌이니까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효율성을 갖지 않겠냐. 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결국은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얘에 대한 어떤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부분에 캐퍼시티, 용량, 울트라, 슈퍼 울트라, 그쵸? 슈퍼 용량. 그리고 아까 그 공시사항에 나왔던 하이엠케이 있죠? 이게 바로 LS 알스코입니다. 이 알스코는 알루미늄이죠. 자, 결국은 어떤 뜻이죠? 멀리 갈 수 있게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게끔 차량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쵸? LS 머티는요? 충방전을 여러 번 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처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전기차의 수요. 그죠? 감소된 수요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이다라는 거죠. 자, 말이 좀 세긴 했지만 알스코라고 하는 업체가 뭐 하는 업체라고 했어요? 얘네 자회사죠. 2년 동안 상장을 안 시키겠다라는 조건으로 된 거죠. 급등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얘에 대해 비상장인 LS 알스코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죠. 얘를 끌어올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가치가 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와이프 거죠. 똑같아요. 지금은 엄마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유럽이라고 나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결국은 BMW, 그다음 테슬라. 이쪽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제공 시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말입니다. 왜? 서로 간에 엠바고 조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말 좋은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해온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다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6,000원대의 청약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한 주를 받는데 3주까지로 받을 수 있는 자 경쟁률에서 1600대 1이었죠. 근데 1600대 1 게임에서 여러분들께 한 주 받을 사람이 3주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렸죠. 어떻게 해요? 맞아요. 기관의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000억을 운용했습니다.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로 남아있고 IPO랑 신규 상장주는 제가 10조 원 가량을 운용했습니다. 올해 54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관 코드는 2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원래 앞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패시브 자금의 성량을 이해하자라고 했죠. 패시브 자금은 이 펀드 매니저들은 사람의 심리를 제한합니다. 거래량을 8군데로 나눕니다. 그 0.1% 그죠? 자, 퍼센트지를 8군데로 나누고 거래량을 2군데로 나눠요. 그 거래량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큰 자금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큰 자금 이탈할 때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에코프로일 때 이런 거 있죠. 어디에 포함되고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됐더니 더 오를 것 같다 했는데 기기가 밀어버려서 급락이 나오고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더 올려버리는 경우 있죠. 이런 거 상한가 가는 그림. 여기는 위에서 밀어버리고. 자, 이 부분은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큰 어떠한 사건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장성의 날개를 달 건 사실입니다. 왜? 결국은 에코프로모티와 LS모티는 전기차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에코프로모티는 뭐죠? 역시나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에코프로는 어떤? 맞아요.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는 전구체죠. 전구체. 전구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재는 어떤 거죠?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기차가 갈 수 있게끔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얘도. 근데 중요한 건 양극재는 전구체와 리튬으로 만들죠. 근데 전구체를 중국 거 쓰지 마라. 지원 안 해주마. 미국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귀성. 얘도 희귀성. 근데 여기까지 반영은 그렇다 치는데 주가의 상승을 더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LS, 알루코 얘를 등장시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에 대한 기업 내용과 공시사항에 대한 부분은 성장성의 날개를 달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정보 종목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왜? 빠질 때도 주의, 경고, 위험 이런 3단계 과정이 있죠. 그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오를 때 주의, 경고 이런 거는요. 좋은 게 아닙니다. 훈장 달고 갈 놈은 갑니다. 자, 우리는 룰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모티도 살짝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3거래일 동안 하락시키고 다시 코스닥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이틀 동안 급등을 하죠. 프로그램 기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죠. 어차피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존재는 맞지만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요. 어느 시장에서 거래가 되냐. 최저점에서 시작해서 끌어올린 거. 기관들의 의도는 얘를 위에서 끌어올리게 되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을 공매도 쳤던 거를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NO 해서 이렇게 낮춘 거죠. 기관 경쟁률을. 그리고 끌어올리죠. 근데 이 LS 머티는 어떻습니까? 신경 쓰지 않고 최상단 6,000원에서 2만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가죠. 이만큼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 36,000원 제가 매도하라고 했죠. 뭐라고요? 6,000원이라는 공모가에 대한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정확히. 자,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죠.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뚜렷하게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상장일 첫날에는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자금이다 해서 8시 50분에. 비상장일 때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고,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고, 청약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도 제가 내야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14일이죠. 예, LS 머티 시초가 매도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이때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인 패시브 자금이 이탈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큰 특징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는 보내드립니다. 자,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때죠. 예, 시초가에 시작을 했지만 높게 시작했다고 겁내지 마셔라. 그리고 공모에 받아가신 분들도 절대 팔지 말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라.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을 까죠. 따상. 그리고 나서 이때죠. 14일날 36,000원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37,600원까지 가는데 너는 왜 이걸 팔라고 했냐. 근데요, 1,600원까지 알아낼 수 없죠. 왜? 기계는 6배의 법칙이 되게 되면 거래량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던 8개의 구간대에 0.1%만 오르면서 거래가 제가 설정해 놓은 2가지 이 흐름만 가게 되면 매도가 나옵니다. 여기는요, 맞아요. 매수가 들어가고요. 오전과 오후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룰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겁니다.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세와 그리고 8개의 시세 퍼센트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거래량 2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반드시 기계가 큰 자금을 밀고 들어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10년 전에 제가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설정했고요. 실제로 제가 이걸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펀드 매니저들이 다 이걸 일일이 계산을 합니까? 그렇죠? 종목을 거래하는 게 아닌데 시장 전체 왜? 자, 이 종목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뭘까요? 코스닥 150이라는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 즉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얘까지 끌어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얘도 끌어내리세요. 이 뜻입니다. 비중만큼. 에코프로머티도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얘까지도 올리세요. 빠지고 싶으면 얘까지도 빠지세요. 기계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룰은 정확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정확히 이 흐름대로 갈 겁니다. 공모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코드도 2년 동안은 유효될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서 사실 한 주 받을 분들이 3주 받았죠. 자, 경쟁률이 높더라도 초과 청약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보내드렸었고요. 자, 그 이후로 L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이것도 보내드렸죠. 자, 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LS 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죠. 8개의 구간을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거래 대응 방법,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는, 내년에도 IPO 투자하실 거죠. 알짜 회사는. 그쵸? 자, 증권회사를 가서요. 제가 보내드리는 코드를 가지고 사인만 가시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증권회사 찾아가시면, 기관만큼은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 주 받을 때 여러분들 뭐 증권사 다니면서 발품 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연령도 저보다 훨씬 이제 선배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여러분들 연륜을 가졌지만 아직은 이런 불공정한 어떠한 이런 뭘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구독자님들이 정말 잘 되길 희망합니다. 뭐 구독자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인생의 선배, 저보다는 더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셨죠. 저도 54입니다만.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 자, 개인폰입니다. 4822-8706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이 자료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되 최근에 그 불법적인 공매도 이거 왔다 갔다 장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청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합시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거래소 청원까지도 일단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단 행사되지 못하게끔 장중에는요. 이게 금지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종목마다에. 그걸 좀 설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다가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건의할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렇죠?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료는 반드시 이 AI가 대신 보낼 겁니다. 혹시나 못 받았다라는 분들 없죠? 만일 있으시면 구독, 별표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기계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왜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 이 부분이 3일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울트라 캐퍼시티도 역시나 배터리죠. 이 안에 있는 이 업종만 지금 12월 19일 날 영상입니다. 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를 확산시켰던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운드 피겨 5만 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자, 5만 원 넘길 수 없다고 하죠.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 매니저의 일부 자금의 개입이 있다. 자, 펀드 매니저 자금의 개입이 있다. 이게 액티브 펀드의 특성입니다. 주가를 하락시키고 상승시킬 때 사람이 심리가 반영되는. 근데 패시브는 달라요.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에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긴다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자, 좀 더 들을게요. 자, 그런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자, 이전 상장 한번 가봅시다. 자, 상장에 나와 있는 사람. 자, 이전 상장 이야기도 했죠. 여러분들 혹시 이 구간에 대한 부분, 이날입니다. 그쵸?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목 이렇게 꼬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마스크 끼세요. 마스크 끼셔야 됩니다. 그쵸? 코로나 제가 지금 2달 동안 목이 안 좋습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고, 반드시. 저보다 연령대가 뚜렷하게 이제 많으신 분들 많은데, 마스크 반드시 끼시고, 백신 추가적으로 꼭 맞으시고. 그렇죠?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되는 게 그리고 아프지 않고 우리 한 번 인연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이죠. 57,700원 갔다가 또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죠. 네. 욕도 받았고요.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며 이 자식아. 이런. 자,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펀드 매니저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증권사 브로커,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자 10만 주 사다오. 이게 심리가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의 룰은 정확히 기계의 규칙을 따른다고 했죠. 넘으려고 하면 밀어버린다고요. 그 700원이라는 걸 쏘게 되면 기계는 밀어버리는 겁니다. 라운드 피겨.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은 우리는 충분한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대에 적절한 공시 타이밍을 이용해서 자회사 LS 뭐죠? R스코어를 등장시키죠. 공시사항에 한 달 후에 재공시할게요. 이 룰은 뭘까요? 코스닥 150에는 무조건 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길 원하십니까? 자, 3조 원이면 지금 충분히 요건 갖췄죠. 거래소로 이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래소입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룰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쁘신 분들 아까 일단은 문자도 특별한 이슈 있을 때 연배가 정말 뚜렷하죠. 저보다 훨씬 연령대가 더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으시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 어렵지 않습니다. 80 나신 분들도 이 퍼센트지는요. 30초만 보시면 됩니다. 8개의 구간대에 대한 부분에 퍼센트지를 나눴고요. 0.1%라도 그쪽을 넘게 되면 오전에 점심 먹다가라도 사면 됩니다. 아시죠? 깨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팔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대를 넘지 않는 하락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2건을 적어놨습니다. 오전, 오후. 점심시간 기준으로 12시 전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게 되면 30초면 됩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부르세요. 구독자임을 알리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구나. 뭐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했을 때 사실 제가 이제 펀드매니저 생활을 마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잘 되길 희망합니다. 프로그램 룰 왜냐 기계가 행동하는 건데 이거 그쵸? 이제 이게 왜 빠지는 거지? 분명히 좋은 움직임이었는데 빠져버리는 경우 그쵸? 이런 부분은 피해야죠. 자, 저는 한 번의 인연을 잡으면요, 만나면요, 일기이례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분명 어떠한 급등락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떤 소통방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15일 날 그 이야기를 듣고 16일 만들었습니다. 이 방 링크 주소도 보내도록 할게요. 간단히 보면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진짜 구독과 좋아해 주세요. 좋아요 한 2,000개 보겠습니다. LS머티 문자 드린 대로 털리지 마시고 프로그램 유입 중입니다. 라고 해서 18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링크 주소 여기는 다른 말 안 하고요. LS머티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털리지 마시고 프로그램 유입증이라고 하죠. LS머티 땡겨서 보세요. 36,000원인데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32,000 이하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사전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이 유입됩니다. 상한가 치잖아요. 자, 상한가입니다. 자, 당일은 전략이랄 게 뭐 없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19일 날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보자. 시초까지 추미합니다. 와우. 그렇죠? 자, 이렇게 베팅을 크게 하신 분이 있죠. 자, 이분은 깡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산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큰돈 벌기 위해서는 비중 태우기가 중요하다고 하죠. 역시나요. 여러분들 금액을 1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1,000만 원을 투자하든 비중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하셨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1억을 투자하는데 10% 투자한 종목은 잘 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진다. 그래서 이상한 만큼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전체 수익률은 안 좋아. 그래서 수익 난 종목만 탁 때리고 손실 난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그런 매매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LS머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봐야 되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15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손실률 없이 스타펀드 매저를 유지할 수 있었냐. 20년 동안 있으면서 시장, 산업, 업종을 봤다 이거죠. 시장이란 큰 판을 보고 산업이란 사이클. 지금 우리에 있는 배터리 산업을 봐야죠. 자,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이 있다고 한다면 2차전지 산업은 어떻게 된다? 맞아요. 배터리. 우리는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누죠. 양극재 뭐죠?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리튬과 그다음 전구체. 그래서 에코프로버티가 달리는 거예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는데 이 둔화된 걸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양극재를 핵심 소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자, 에코프로버티가 올라간 이유는 알았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 LS머티를 볼 때 뭘로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LS머티를 볼 때 단순히 2차 전지 업종이고 전기차 업종의 성장이다 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안 좋죠. 왜? 스페이스 X로 봐버리죠. 어려운 말인가요? 성장은 둔화됐으니 우주항공 종목으로 봅시다라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배터리 업종으로 봤어야 되죠? 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됐고 이 부분을 맞아요.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배터리 수명이든 효율이든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실수가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뭐다? 에코프로버티, LS머티 이 둘을 양방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깡이 아닙니다. 산업입니다. 배터리 산업 업종. 근데 다만 배터리에서 또 나누죠. 어렵나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배터리도 또 나누죠. 뭐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나누죠. 리튬이온 배터리 뭘 해야 됩니까? 울트라 캐퍼시티와 양극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상한 곳으로 몸이 향하고 에코프로와 LNF 이런 쪽으로 향하게 되면 2차 전지가 오르는 걸로 판단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1억이든 10억이든 투자의 방향성은 시장의 판을 보고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리냐 그리고 동결을 하냐. 시장의 방향성은 뭐라고요?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할 수 있다. 손실 안 내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왜? 수익을 많이 나는데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가면 이건 수익률에서 가감법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5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쵸? 50%의 상승률이에요. 예? 근데 확률도 50%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근데 빠질 수 있는 확률이 50%인데 급락이 나오면 70%라고. 좀 쉽게 갑시다. 자, 예를 들어 1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50%요. 그쵸? 5% 빠질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베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못하시면 안 돼요. 베팅해야지. 그쵸? 50대 50%의 퍼센티지인데 10% 먹을 수 있으나 5%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한다? 네. 50%의 확률은 똑같지만 뭐죠? 맞아요. 5% 먹으러 가고 5% 손실 내는 이 거래를 해요. 그건 뭐죠? 도박입니다. 도박.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가 이런 그런 큰 변동성은 다 피해가게 문자 드리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죠? 베팅은 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판을 보고 위냐 아래냐 제롬 파월의 고용지표 모든 거 반영하고 그렇죠? 시장의 색깔을 보고 나서 산업의 사이클 중에서 1세에서부터 15세까지 쭉쭉 흐른 성장 산업인가 아니면 16세부터 20세까지의 미세하게 크는 성숙기 산업인가를 보고 들어가자. 2차전지 산업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성숙기 1차전에 와 있다 이거다. 근데 효율을 높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고 뭐죠? 울트라 캐퍼시티처럼 충방전 여러 번 하더라도 새 것 같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효율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 누구나 탑니다. 이제 알겠죠? 왜 주가가 올랐고 그럼 공시장에서 LS, R스코라고 나오고 하이엠K가 나오고 결국은 자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얘도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좋은 기업은 건 100%고 뭘 해야 되죠?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과정만 알자는 겁니다. 다 풀어드렸잖아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구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자료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느끼시죠?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죠? 반드시. 자,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도 있죠? 자, 봅시다. 시간대.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정확하죠? 시초가 매수. 5만원대에서는 매물이 생깁니다. 라고 라운드 피겨입니다. 한 번 더 일러드리죠. 영상에서 시간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차가 있어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거 하나의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한번 제가 처음에 영상 찍어드릴 때 상장되기 전부터 찍어드렸고 꼭 저점 매도하고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고 고점 매수. 이거 왜 그렇다? 시장의 판을 보지 않고 종목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잘 되는 것만 듣고요. 감사의 문자만 받더라도 뿌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과거에 3개월 동안에 경제 유튜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 만들어서 금융권 세미나 자료 만들고 글로벌 자산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이런 영상 찍는 시간도요. 상당 부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처음에 제가 영상을 비상장일 때 찍고 공모청 예약을 받으시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신고가라서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제가 영상을 찍을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한 분 한 분이라도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거나 잘 모르고 베팅하거나 손절매가 나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잘 되는 거. 왜? 봤더니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륜이 있죠. 앞으로 100억은 쉽게 벌 겁니다. 100억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죠? 100억까지 1억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100억 버는 거 1년이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종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산업을 맞추는 겁니다. 산업을 맞췄으면 에코프로머티, LS머티, 그쵸?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수익에 접근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방은요, LS머티 하나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시장의 판을 봅니다. 자, 봅시다. 이날 빠지는 날 뭐라고 올려드리면 라운드 피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말씀드리죠. 정부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리 운송부터 재활용까지 표준화 추진한다. 이 뜻은 뭐예요? 이게 단기 악재인 듯 합니다. 빠지기 전에 말씀드리죠. 왜 그럴까요? 폐배터리잖아요. 배터리 4, 5년마다 간 거를 다시 쓰겠다는 거죠. 울트라 캐퍼시티에 대한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 주식이라는 거는 맞추는 게임일 수도 있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읽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다음에 3번 맞췄어요. 근데 조금만 틀어서 문제를 내게 되면 풀 수 없는 사람도 있죠. 답만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알아야 되죠. 왜? 시장, 산업, 업종. 시장의 판을 알고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하고 산업을 알고 반도체 사이클, 2차 전지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최근 바이오 사이클이 움직인 이유는 뭡니까?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했죠. 바이오 기업은 부채가 많죠. 현금이 없죠. 고금리를 빌려서 땡겨서 무리한 이자 비용을 나가죠. 그걸 바로 이렇게 하니까 HLB라는 종목이 가죠. 근데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 상장이라고 해서 코스피 얘도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오르는 1년 내내 그 소리입니다. 다만 제롬 파월의 입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거와 산타렐이라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요. 업종이 없는데 종목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이오 업종. 자, 바이오 업종이 안 좋아요. 자, 임상 3상 통과했습니다. 오를까요? 절대 오르지 못해요. 가다 맙니다. 환경. 아무리 똑똑한 에디슨의 어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자체가 공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잘 나가는 원빈이라고 합시다. 원빈 아시죠? 강원도에서 커피숍 하고 있으면 잘생긴 청년이죠. 무대에 올라가고 시장에서 환호성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바로 그래서 종목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업이에요. 왜 관심을 가질까요? 글로벌적으로 우리는 미국 시장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형성되어 있는 거. 형성되어 있죠. 중국에 있는 굳이 지금 이 UC에 대한 부분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UC 하고 있죠. 울트라 캐퍼시티. 중국 기업에서는 사상 신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런 흐름들도 방에서 공유해드리고 국제적인 시세까지도 말하고 그리고 여기 라이브 방송을 통합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분 잘 아시죠? 자, HLB도 역시나 바이오의 흐름을 보고 배팅은요. 깡이 아닙니다. 뭐죠? 산업을 맞추는 게임이고요. 시장에 순응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뭐죠? 업종을 분류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두 종목을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포트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공모주 받으면 첫 시초가에 무조건 팔아요.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도 해당되는 경우 있죠. 아쉬워서 다시 샀어요. 고점에 또 손절했어요. No. 판을 알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됐고 산업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끌고 가겠습니다. 어느 때는 큰 어떤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걸고 가겠습니다. 비중을 조절하는 게임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구독자님들 인생 선배님일 수도 있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자, 패시브 자금의 어떤 흐름이죠. 자,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LS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 30초면 숙지될 겁니다. 아시죠? 구독이라고 보내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잘 되길 희망합니다. 더 잘 됐고 지금도 잘하셨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죠. 한 2,000개 기대해 볼게요.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일단 오늘 금요일도 여러분들은 파이팅하는 하루를 겪으셨고 벌써 오후 6시 47분입니다. 자, 뭐 제 좀 느끼할 수는 있지만 아기 예수님 탄생한 날이죠. 여러분들 뭐 종교가 어떠신가요?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 더 잘 되길 희망하고요. 저희도 아들 녀석하고 오늘은 조금 저녁을 좀 같이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며칠 남진 않았지만요. 자, 파이팅이고요. 여러분들 100억까지는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관련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LS머티 소통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쥐타짱 교수였습니다.